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을 마십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신장은 필터와 같지만 약해지면 조용히 망가집니다. 저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꿀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Yeah.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꿀은 영양이 아니라 당이 되어 신장에 부임을 줍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막 잠에서 깨어난 그 첫 순간부터 그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물을 끓여 컵에 따르고 그 안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아직 뜨거울 때 마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앞으로의 세월 동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매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고민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각종 보양 음료를 마시고 좋다고 믿는 음식을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노인 남성분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물에 꿀을 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습관을 유지해왔고 그것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매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바로 그 익숙한 습관들이 오히려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꿀 한 잔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특히 60세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부 장기들, 특히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신장은 하나의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혈액 속에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과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밤에 여러 번 깨는 것. 차기만은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약간 붓는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노인 환자분께 이런 변화들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 먹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듭니다. 몸이 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학적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들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뚜렷한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조금씩 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분명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아침에 꿀 한 잔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꿀을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꿀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아주 뜨거운 물에, 심지어 막 끓인 물에 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마시기 쉽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온도가 꿀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천연 꿀에는 매우 많은 효소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구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원래의 꿀과 같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특성들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그것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꿀 속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높은 온도에 의해 파괴되면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자연적인 영양원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단순한 당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에서 이 장면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온 노인분들은 대개 혈당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몸속 환경의 변화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신장은 그것을 조절하고 남는 부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지속적인 부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많은 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미선이라는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 관리를 매우 꼼꼼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몸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후가 되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그녀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침 습관에 대해 묻자 그녀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와 그것이 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가 설명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한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완해주는 한 가지 재료와 꿀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신맛이 나거나 자극적인 재료가 몸에 해롭지 않을까?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미각이 느끼는 방식으로 음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환됩니다. 저는 김영호라는 환자분께 이 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기와 자극적인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의 몸에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꿀을 마시는 방법을 바꾸도록 안내했을 때 단순히 온도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포함해서 일정 기간 실천해 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아침에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소변 보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무엇보다 이전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올바르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꿀을 적절한 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환경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물질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몸 안의 흐름이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신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는 대신 점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절한 온도입니다. 꿀의 양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자연적인 당이라 하더라도 몸에는 과도한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넣는 재료에 대해서도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과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방법을 따라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게 실천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점차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순간,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복잡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해온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올바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그것이 무언가 복잡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내일 당장 바로 자신의 부엌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료는 바로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라는 말을 들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식초의 신맛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식초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되면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산성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많은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몸속 환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식초는 조절 요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직접적으로 씻어낸다기보다는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내부 환경을 보다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데 기여합니다.
꿀과 식초를 적절한 비율로 함께 사용하면 단순히 한 잔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것들을 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훈이라는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간단한 방법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복잡하고 실천하기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일정 기간 실천해 본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말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직접 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고 이 조합을 적용한 이후 그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오래 앉아서 쉬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모든 시간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대에는 장기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3가지 시간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막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긴 밤 동안 몸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신장을 포함한 장기들은 전날 쌓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보충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꿀과 식초를 더한 한 잔은 몸이 부드럽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두 번째는 오후 대략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단 음식을 찾기 쉬운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은 이후에 몸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이 시간에 소량의 꿀을 올바르게 조합하여 섭취하면 몸에 큰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후 습관을 바꾸고 나서 이전처럼 지속되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회복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장기들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회복과 재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올바르게 몸을 도와주면 그 과정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꿀은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수진이라는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에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녀의 저녁 습관을 조정했을 때 단순히 무엇을 마시는지 뿐만 아니라 양과 시간까지 함께 조절하자 그녀의 수면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잠이 즉시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낌이 그녀가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누적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올바르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더 가볍고 더 안정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은
그제서야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어떤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적용할 경우 몸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고 특히 의사로부터 중증 단계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자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식습관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상우라는 한 노인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다시 진행해 보니 문제는 그가 더 나아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수치가 아직 크게 변동하는 상태라면 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여전히 당을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몸이 아직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좋은 의도로 섭취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도 직접 보아왔습니다. 꿀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어린 아이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들을 아끼는 마음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몸은 어른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에게 맞는 것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체질이 예민한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벌에서 나온 제품에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듣느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는 하나의 공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 방법과 시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해하셨다면 제가 한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바깥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노인 환자분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 아래쪽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내부의 변화와 함께 병행하자 몸의 반응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 두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해질 때까지 온기를 만든 다음 허리 아래쪽에 가볍게 올려 보십시오.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되는 느낌을 높여주고 몸이 보다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의 안쪽과 바깥쪽을 함께 조화롭게 관리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께 익숙한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것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올바르게 선택하면 이미 몸을 충분히 돕고 계신 것입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한 개는 아침에 섭취하면
몸이 쌓인 것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먹는 배 한 개는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약간의 베리는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순한 것들로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몸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에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반응합니다. 올바르게 돌보면 점점 더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